좀 앉아. 앞에 앉은 사람들 뭐 선물을 줘야겠다. 뭐 초콜릿 아니면 뭐 이렇게 10,000원씩 박아 놓을까? 맨 앞자리에 앉으면 뭐 여기에 10,000원 꼬깃꼬깃하게 이렇게 그거 앉겠지. 아이씨, 들어놓다. 원래 논술 문제가 이렇게 많지 않아. 적게는 4문제, 많게는 소문항 포함해서 8문제에서 10문제 정도. 그 정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과하게 많은 거야. 그리고 보통 시간이 남아.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시간이 부족하게 만들 거고, 그게 목표고, 시험장에 갔다 온 애들이 하는 말이 그거야.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요. 그 중간에 허리를 펴려고 120분 동안 시험 보니까 하다가 쫙 펴가지고 여기 보는 거지, 이렇게. 그 애들이 이제 고개를 숙인다. 펜을 든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런 애들 많다고 해.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연습 문제 풀 때 문제지에다가 쓰고 옮겨 적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쓰는 연습을 해야 돼. 그 어떤 학교는 볼펜으로 써야 돼. 화이트 가능한 데가 있고 2줄 찍찍 긋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연습을 해야 되고, 볼펜 쓰는 거는 뭐 나중에 천천히 연습하면 되니까 뭐 그건 괜찮아. 이렇게 할만했어? 씹지 말고 눈 껌뻑껌뻑 거리지 말고 말을 해. 할만했냐고. 아니야? 했던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아닌 사람도 있는 것 같고. 그 1번하고 2번이 건국대학교 문제인데 동국대하고 건국대는 이런 문제를 되게 좋아해. 도형을 환장하는 학교야. 그리고 최근 내리 한 4년 동안 계속 이 음함수 미분 치는 거, 극한 치는 거 계속 도형으로 내서 얘네가 항상 그래서. 저기 1번 문제를 보면 dn의 길이를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표현해보고 싶다. 실패하면 다른 문자로 해야 된다. 근데 약간 보니까 좌표 평면 각이다. 여기까지는 보였지? 나만 그래? 좌표를 세우고 싶잖아. 그래서 좌표 평면을 만들자. 이게 만들었을 거야. 이거 하던데? 이렇게 만들어.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겠고 이렇게 만들어. 해놓고 AN의 좌표는 여기가 원점이니까 여기 그 N만큼 갔다가 여기 2만큼 올라갔잖아. N,2야. 그 작전을 세워야지. 가만히 있어봐. 그럼 DN을 어떻게 구할 거냐? 그러면 요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이 있을 거고 기울기가 뭔지 모르니까 대충 M이라고 두고 직선의 방식을 만든다. 그래서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1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겠지. 내가 무슨 외국말 했냐? Y는 아니 왜 그래? X-N 처음 봐나? 더하기 2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MX 빼기 MN 아니야. 여기로 와. 빼기 Y 빼기 MN 더하기 2는 0 이렇게 돼 있는 거랑, 나는 지금 설명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너는 그렇게 하지 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에 의해서 이런 말 써. 나는 대충 할 테니까. 난 대학을 갔잖아. 이거 사이의 거리가 1 이걸 이용할 거라고. 보시다시피 기울기가 하나는 큰 게 나오고 하나는 이게 작은 게 나올 거란 말이지. 그래서 M에 대한 2차 방식이 나올 거라고 얘기한 거야. N 값이 2개 나오니까. 그래서 일단 그거부터 하자고. 그러면 M제곱 더하기 1 루트 0 때려 넣을 거니까 절대값 걸 거라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걔가 이제 1이 됐어. 그래서 mn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 있고 루트 m제곱 더하기 1 이렇게 했어. 그 다음에 제곱 걸겠지? 제곱 걸면 m제곱 n제곱 빼기 4mn 더하기 4는 m제곱 더하기 1이야. 그래서 m에 대한 2차 방식이니까 묶어 n제곱 빼기 1에다가 m제곱이 되고 빼기 4nm 계산 틀리면 얘기 좀 해줘.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m에 대한 2차 방식을 끌어냈으니까 하나의 한근을 뭐 m1 한근을 m2라고 하고 큰 거 작은 거 있으니까 이제 구분을 짓자고.
요직선의 기울기를 M1이라고 하고 요직선의 기울기를 M2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나올 거 아니야. M1 더하기 M2 얘를 해보면 n제곱 빼기 1분의 4n 이렇게 되고, M1 곱하기 M2 너를 하면 n제곱 빼기 1분의 3 여기까지 이제 문제 풀 준비를 한 거지. 맞지? 그래 놓고 이제 요점의 좌표랑 요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얘는 그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y는 2라는 직선이고 아래에 있는 거는 y는 마이너스 2라는 직선이니까 여기에 있는 이 직선의 방정식과 y는 마이너스 2와 만나는 교점을 구하면 되잖아. 여기는 교점 x좌표 하나 구하고 교점 x좌표 하나 구하고 그렇게.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어디 갔어? 네가 y는 마이너스 2일 테니까 마이너스 2를 만족하는 x를 구하러 가. x를 구하고 여기는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걔를 이제 두 개를 구하면 오른쪽에 있는 게 이렇게 나와. n-m2분의 4 이렇게 나오고, 그거 네가 해. 얘는 n-m1분의 4 이런 식으로 나와.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dn을 하잖아. dn이 그 너에서 너를 빼면 된다고. 크기를 정해놨기 때문에 너에서 너를 이렇게 빼게 되면 m-m2분의 4 더하기 m1분의 4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m1m2분의 4m2 빼기 4 뭐 4m1 이렇게 나온다고. 요거 이거 나오니까 여기 대충 보면 dn이 저렇게 나오는데 얘 있으니까 열심히 풀어내면 되잖아. n에 관한 식이 나오거든. 그 n에 관한 식이 나와서 하면 되는데, 이거 서술을 할 때도 그냥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 dn제곱을 구하는 게 편할 것 같으면 dn제곱을 n제곱으로 나눠서 이거의 극한을 구해. 이거의 극한을 구한 다음에 루트를 바꾸면 답이겠지. 어떻게? 넘어가도 되겠어? 다 된 거야? 각 잡았어? 오케이. 다음 거. 이제 2번. 이따가 내가 해설을 줄 건데 그 수능 풀듯이 풀어놓은 해설이야. 내가 손해설도 껴있고 그냥 워드 작업해놓은 것도 있거든. 그러니까 네가 서술을 집에서 해올 때는 열심히 해주시고. 일단 이게 답이 뭐냐면, 답 나온 사람 뭐 나왔니? 일단 루트는 들어가. 답! 분모 얼마야? 3 분자 루트 2 3분의 루트 2가 답이야. 오케이, 하자. t가 제로일 때 세타 1, 세타 2 뭐 어쩌고 각소토도 주어지고, t가 제로에서 전피의 속력을 구하래. 그러니까 할 거는 이런 거겠네. 전피가 뭔지 모르겠는데 dx dt를 제곱하고 dy dt를 제곱하고 루트를 박으면 속력이 나오겠네. 그럼 뭐 좌표를 써야지. 전피의 좌표를 쓰고 싶은데 뭐 쓰고 싶어? 삼각함수로 뭔가 표현하고 싶지 않니? 나만 그러니? 여기 있는 길이를 r 정도로 잡아. 그러면 너는 x좌표는 r 코사인 세타 1, y좌표는 r 사인 세타 1 이렇게 된다. 근데 글쎄 문제 풀 때 아까 보니까 잘하던데 t가 0일 때 그랬더니 세타 1이 2분의 파이, 세타 2가 4분의 파이래. 요 상황을 딱 보면 이 얘기지. AB의 길이가 주어지지 않았니? 뭐였지? 1로 주어졌었잖아. 이제 1 이렇게 돼 있거든.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2분의 파이고 A가 있고 B가 있고 여기는 1이고 요런 상태야. 근데 여기가 4분의 파이라니까 여기 4분의 파이고 직각이동의 삼각형이네. 여기 4분의 파이네. 그러니까 t가 제로일 때는 r 값이 1이라는 걸 알려준 거야. 설명을 할 때는 이 상태로 그냥 설명을 해도 되고 아니면 수식으로 설명해도 되는데 이건 이제 알고 있는 거야. 그래? 여기는 논외로 하고 이제 미분을 막 해야겠지? 왼쪽 지우고 할게. 길겠다. 지워. 그러면 시간이 흘러갈 때 세타 1도 영향을 받고 세타 2도 영향을 받고 R조차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R이랑 세타 1이랑 세타 2는 전부 다 T에 관한 식이 분명할 거야. 여기까지 인정해? 그럴 거야. 그래서 천천히 해봐.
P의 x좌표는 그 뭐였어? R 코사인 세타 1이었고 그 다음에 P의 y좌표는 R 사인 세타 1이었어. 그러면 dx dt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dx dt를 구해. 우리 뭐로 미분하는 거야? t로 미분하는 거야. 이 변수 모두 t에 관한 식일 텐데 t로 나타나기가 불편한 놈이야. 음함수 미분 쳐야지. 그러면 또 음함수 미분법에 의해 얘만 쓰지 말고 그냥 미분 쭉 해. 괜찮으니까. 그럼 앞에 거 미분하고 1, r로 미분할 거지. dr dt를 붙일 거니까 dr dt. 앞에 거 미분했고 뒤에 거 곱하고 더하기.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걸 미분 쳐. 그럼 일단 세타1으로 미분해야 되잖아. 마이너스 사인 세타1이 되고 뒤쪽에 d 세타1 dt 이걸 박아야겠네. 아이고. 그 다음 밑에 거 dy dt. 앞에 거를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 쳐. 코사인의 세타1이고 일단 세타1으로 미분해야 되니까 d 세타1 dt 이렇게 결정이 된다. 맞지? 그래 놓고 이렇게 보면 t가 제로일 때 상황이니까 여기 세타1이 2분의 파이고 세타2가 4분의 파이니까 있고 여기도 뭐가 있어 지금 3분의 1이 있고 얘는 아직 써먹진 않았는데 그리고 계산을 해보면 넣어봐. 세타1을 넣었어. 이거 없네. 필요 없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그 세타1이 2분의 파이야. 2분의 파이고 R이 방금 구한 게 1이지 않았니? R이 1이니까 그거 왜 마이너스 1이거든? 그 d세타 dt 어디 갔어? 이게 3분의 1이야? 너는 3분의 1로 정해진 거야. 이미 얘는 구한 거네. 왜냐면 속력 구할 때 dx dt를 제곱하고 dy dt를 제곱한 다음에 더한 다음에 루트 아니냐. 루트가 되는 거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 위에 건 되는 거야. 됐지? 그럼 이제 아래 걸 봐. 아래 걸 보면 여기 세타1이 2분의 파이 된다? 여기가 1이야. 나빴네 이 새끼. 몰라 지금 얘를. 그 다음에 세타1이 2분의 파이니까 여기는 할 필요가 없네. 그럼 뭐만 구하면 돼? dr dt만 구하면 돼. 그 dr dt를 구하려면 우리의 목표 관계식을 찾자. 그래야겠지? 관계식을 찾아야 되니까 그 dr dt를 구할 때 관계식이 뭐가 있을까? 근데 한 변과 양끝과 무슨 법칙? 사인 법칙이 떠올라야지. 이렇게 변 마주보는 각, 편 마주보는 각 이렇게 있잖아. 관계식을 세워야 될 거라는 생각이 막 들어야 되는 거 아니니? 세타2가 지금 안 나왔잖아. 안 나왔으니까 관계식을 세워야 돼서 여기가 파이 빼기 세타1 더하기 세타2 이렇게 된단 말이지. 삼각형 ABP에서 사인 법칙을 적용하면 뭐 그렇게 대충 쓰고 그럼 변이 1이 있고 마주보는 각에 사인을 붙여. 길 것 같은데? 큰일 났네. 그 다음에 변이 있고 마주보는 각에 사인을 붙여. 처음에 이거를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여기에서 R을 발견할 수 있다. 세타1이랑 세타2를 더하면 4분의 3파이잖아. 그 사인 값이 2분의 루트 2지. 그 다음에 세타2를 집어넣어도 2분의 루트 2지. 그러니까 R이 1이라는 걸 여기서 발견할 수도 있는 거야. 이해했지? 그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R은 1이고 그 다음에 관계식을 구하면 R에다가 사인 세타1 더하기 세타2 얘가 사인 세타2였어. 아이고야. 우리 뭐 구하려고 이거 하고 있지? dr dt 구하려고 이거 하고 있거든? 그 얘를 뭐로 미분해야겠니? t로 미분해야겠지? 게임을 시작해 이제. 여기다 할게. 양변을 t로 미분할 거야. 앞에 거를 미분하면 dr dt고 뒤에 걸 곱하고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해. 합성함수 미분이잖아. 그러면 코사인에 세타1 더하기 세타2라 쓰고 아무 말 안 해도 돼. 그냥 이렇게 내려가면 얘 알아서 하고 있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됐어. 너 이거 왔고 그 다음에 얘를 전부 다 t로 미분해야 되는데 각각 t로 미분이 안 돼요. 세타1으로 미분하고 d 세타1 dt 붙이고 세타2로 미분하고 d 세타2 dt 붙이고 그럴 예정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뒤에 쓰면 돼. d 세타1 dt 더하기 d 아이고 아이씨 d 세타2 dt 이렇게
이게 뭐냐고. 가. 그럼 너 이제 미분해. 너 미분하면 세타2로 먼저 미분하겠지? 코사인 세타2가 되고 어떻게 해? 써야지 뭐. d 세타2 dt 이렇게 하게 돼. t가 제로일 때 상황을 보면 d 세타2 dt가 여기니까 여기는 빵이야. 이렇게 빵이 나오고 여기 값이 있잖아. 여기는 너 빵이야. 너 빵이고 얘는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세타1이랑 세타2를 더하면 4분의 3파인데 4분의 3파이면 너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 거고 너는 1이라는 거 위에서 밝혔고 개빡세네. 이거 하면 4분의 3파이니까 2분의 루트 2? 유레카네. 찾았네. 이거 해놓고 집어넣고 계산하면 되겠지. 되지? 메모해. 이거를 수능형 문제라고 부르지 않을까? 따라해봐. 수능형 문제. 오늘 한 게 더 어렵지 않았니? 여러 가지 미분법? 이거보다? 수능 문제가 더 어렵다니까? 됐어. 메모해. 아무튼. 그러니까 하면 된다. 수능에서도 뭐 나올 만한 문제라고 보이고. 1번은 그 3-1번 문제는 3-1번 문제에서 1번은 이제 좀 주는 문제 같아. 얘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서 직선에 접해오니까 내가 이거 괄호를 왜 쳐놨냐면 이럴 수 있겠지. 이렇게 원의 반지름을 구하세요? 그러면 그게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연대 문제. 그 연대 문제 보면 묻는 게 그 만족하는 fx를 모두 구하라고 돼 있지 않았니? 그 답 한 개밖에 없어. 그리고 모두 구하라 그랬는데 답이 없다도 있어. 조심해야 돼. 그 논술에서 수능에서는 모두 구하라 그러면 그 평가원 할아버지들 우리 괴롭히지 않잖아. 답이 뭐 한 2개 있잖아. 논술은 안 그래. 그러니까 조심해. 아무튼 원의 반지름을 구해라.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거니까 이쪽에 또 있어. 이렇게 큰 게 하나 또 있을 거야. 반지름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이렇게 하겠지. 중심이랑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아요. 반지름을 뭐 a로 놓고 풀면 원방을 세우면 이렇게 될 거 아니냐? x 빼기 a의 제곱. 이게 제시문이 있으니까 제시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면서 쓰면 돼. 내가 제시문을 체크를 안 했는데 잠깐만 보자. 3-1번에는 뭐 내분점 공식이 있고 두 번째는 미분 가능성이 있고 뭐 없잖아. 씨. 그냥 해 그러면. 얘가 여기랑 이거 사이의 거리가 이제 뭐 반지름이니까 3대4대 5가 되고 뭐 AA 때려놓으면 되지. 7A 빼기 6이 있는데 절대값을 건 게 걔가 반지름 A예요. 뭐 A가 나올 거야. A가 뭐가 나오냐면 2분의 1이랑 3이 나와. 잘했을 거라고 생각해. 2분의 1이랑 3 이렇게 나오겠지. 작은 게 2분의 1이고 큰 게 3인가 봐. 그리고 내분점을 구하랜다? 근데 작은 원에서 하라고 했거든. 작은 원에서 하라고 했어서 여기가 2분의 1이야. 작은 원이니까. 근데 내분점을 구하면 이게 얼마나 오더라? y좌표가 똑같았는데 3분의 4, 2분의 1 나오죠. 내분점 구하면. 그 P점의 좌표가 3분의 4, 2분의 1이 나와. 제심은 1번에 의하여 내분점을 구하면 이런 말 써주면 돼. 근데 이게 같은 라인이야. 이렇게. 같은 라인이니까 여기 있는 좌표가 3분의 4, 2분의 1이라는 거 알았어. 근데 문제에서 작원원에 접선을 그었을 때 두 접선을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으니까 일단 요거 하나가 보이네. 이미 얘는 난 접선이에요 그 말 아니냐. 다른 접선이 여기 있겠지. 이렇게. 근데 여기 그 1번 접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에요. 그러면 여기 2번 접선, 여기 2번 접선. 2번 접선은 기울기가 얼마야? 4분의 3이겠지? 왜? 손대칭이니까 4분의 3이잖아. 4분의 3이니까 얘랑 되게 유사하게 생겼는데 가운데만 부호를 바꾸면 기울기가 4분의 3짜리가 나온다? 근데 기울기랑 지나는 점만 하면 직선의 방식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니? 근데 지나는 점이 얘였잖니? 이렇게. 그러니까 고유수하기가 좀 어려워. 3에다가 x-3분의 4 빼기 4에 y 빼기 2분의 1은 0 이렇게 쓰면 직선의 방식이 나올 거라고. 맞지? 그 다음에 이제 놀러가면 되지. 얘는 기울기가 작은 게 마이너스 4분의 3이었고 여기는 2번 직선의 기울기가 4분의 3이었잖아. 그러면 두 접선이 이루고 있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자. 그 탄젠트 세타를 이제 구해. 예각이니까
큰 거를 알고 작은 걸 아니까 큰 게 4분의 3이고 작은 게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이렇게 쓰시고 1 더하기 4분의 3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3 같은 거 때려 박으면 이때 계산이 되겠지. 탄젠트 값이 나오면 사인 θ 구하는 거 어렵지가 않아. 그거 네가 하면 되고. 이제 문제 3-2번.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되게 깊이 들어가는 학교는 항공대가 있어. 거기는 되게 깊숙하게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더 잘해야 되고, 광운대 같은 경우에는 그 수리논술의 쌤 B 스타일인지라 즐겨내. 고유 수학을 즐겨내고, 그 다음에 성균관대, 이화여대 여기도 조금씩 좀 내더라고. 성균관대는 좀 어쩔 수가 없는 게 범위가 공통이에요. 공통이니까 수원수투만 몰빵하지 않고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좀 섞는 그런 경향성을 좀 가지고 있어. 다른 학교도 좀 내긴 하니까 한번 보자고. 오랜만에 해서 못한 걸로 막 별짓 다 하던데 막 인수분해하고 막 알파 빼기 베타를 묶고 뒤에 막 난리하고 알파 제곱 베타의 제곱이랑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을 일단 곱한 다음에 이제 자 한번 빼볼까? 그리고 뺀 다음에 막 난리야. 어떻게든 했는데 훌륭한데 첫 번째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근해 공식을 바로 하지 말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일단 쓸게요. 이거 있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예요. 그 다음에 근이니까 이 식에다 집어넣으면 성립할 거 아니냐, 그치? 그것도 만족해. 알파 제곱 빼기 알파 빼기 1은 0이고 베타 제곱 빼기 베타 빼기 1은 0이야. 방정식 문제를 풀 때 뭔가 삽질하고 있으면 근의 정의를 안 썼을 수 있어. 한번 따라해봐. 근의 정의. 다시 근의 정의. 오케이. 그 다음에 그 귀여웠던 1학년 시절에 이런 문제를 보면 했던 짓이 있다. 내가 한 줄을 더 안 썼다. 미안해. 알파 제곱이 알파 더하기 1이다. 베타 제곱이 베타 더하기 1이다. 저 초롱초롱한 눈망울도 어쩌면 좋니? 알파 5제곱부터 할게. 알파 5제곱은 혹시 알파 제곱에 제곱을 하고 알파를 곱하면 되잖아. 차수를 천천히 다운을 시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알파 제곱 알파 더하기 1이니까 알파 더하기 1의 제곱이 되고 알파를 곱할게요. 그 전개를 슬슬 해봐. 알파 제곱에다 알파를 곱했으니까 알파 세제곱이고 2알파 제곱이고 더하기 알파고. 그러면 또 가자. 얘는 알파 제곱에다 알파를 곱한 거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1 될 거고 생략해도 되지. 여기는 2알파 제곱이니까 2배 알파 더하기 1이 되고 이제 좀 해. 이렇게 있잖아. 여기가 이제 알파 더하기 1이야.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2가 되고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있고 더하기 알파. 뭐 계산 또 미스 났구만. 어디 미스 났냐? 알파 더하기 1 제곱. 빨리 찾아봐. 알파 세제곱 2알파 제곱 알파고. 알파 세제곱이니까 알파 더하기 1에다가 알파를 곱했고 여기는 안 썼구나.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2배의 제가 되고 맞지? 알파가 되고 어디 갔어? 그러면 3, 4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알파 더하기 1이니까 2알파 더하기 2가 되고 5알파 아이고야 더하기 4냐? 이건 맞냐?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 3이야? 2알파 더하기 1이야? 나 잘못했어? 알았어. 여기 더하기 3.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이렇게 줄여나가라고. 됐지? 줄여나가. 그러면 베타의 5제곱도 5베타 더하기 3 되는 거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다 싶잖아. 여기 보면 알파 빼기 베타 구하는 거 어렵지가 않잖아. 그렇게 이제 하면 되고. 여기도 이제 근해 공식으로 풀다 보면 알파가 더 크게 나왔을걸? 그지? 알파가 더 크게 나오니까 알파 n제곱으로 나눠서 처리를 하면 되겠지. 그게 처리를 하면 답이 금방 나올 것 같고. 됐어. 넘어가고. 그 다음에 3번 문제 좀 쓰고 있을게. 내가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를 풀 때 얘기했던 게 얘야. 1번 fx의 극값을 구하세요. 2번 x가 양수에서
y는 2분의 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분의 2의 x제곱을 얘를 이용해서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거 영임을 보여라. 일단 두 개나 좀 놀자고. 미분을 하면 뭐 극각 구하라고 했으니까 미분을 했겠지. 그 미분을 하잖니? 그럼 이렇게 나와. 묶을게. 묶어 놓으면 이렇게 나오거든. 이렇게 나와. 그래서 도함수의 보호를 결정하는 건 분자가 결정할 거라 그 얘기를 써주고 이제 kx로 잠깐 묶어봐. kx로 묶으면 x가 되고 마이너스에 잠깐만 네가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이렇게 있겠지. 그 다음에 kx로 묶으면 k분의 2k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지. 이렇게 맞지? 이때 k를 나눠야 될 것 같지 않니? 그 문제에서 k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어.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근이 x는 0이랑 x가 k분의 2k 빼기 1이야. 그러니까 k가 2분의 1이면 0 되는 거잖아. k가 2분의 1이 0 되는 거라서 첫 번째 k가 2분의 1일 때를 먼저 써. 이렇게. 그러니까 둘 다 이제 0 되는 거잖아. 이렇게 있는 거라 이렇게 갈 거라고. 그럴 때는 증가함수예요. 안 하면 감점. 얘를 안 했으면 감점이고. 두 번째 k가 2분의 1보다 컸을 때 2분의 1보다 크면 얘가 어쨌든 0보다는 클 거 아니냐. 0보다 클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축 써야 돼. 여기 0이 있고 k분의 2k 빼기 1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될 거래.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극값을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이제 여기서 극값을 구하면 되고 이 값을 집어넣으면 하여튼 이상한 게 나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기까지 됐지 일단? 됐어. 두 번째 x가 양수에서 얘를 이용해서 보이란다. 얘를 이용해서 보이라 그랬는데 위에서 제시된 것 중에서 k가 2분의 1일 때 아니냐. k가 2분의 1일 때니까 이 함수는 무슨 함수? 증가함수. 이랬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서술을 그렇게 하면 돼. 1번에서 k가 2분의 1일 때므로 저 함수는 증가함수예요. 그렇게 서술을 하면 돼. 근데 x가 0보다 컸을 때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증가함수란 얘기 하시고 근데 다 한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x가 0보다 커요? 여기를 뭐 fx라고 하면 fx가 증가함수인 건 설명했으니까 f의 x가 f의 0보다는 커요? 이렇게 되겠지. 설명했으니까. 더 가봐. 그럼 fx는 2분의 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2 x제곱이야. 근데 f가 0이니까 0 집어넣으면 대충 뭐 이 1이잖아. 1보다 크다. 이렇게 돼. 그러면 이제 드립을 거의 다 했지. 2의 x제곱이 있고 2분의 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보다 클 거라고. 이유 써줘야지. 왜냐하면 이 함수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습니다 하셔도 좋고 아니면 항상 0보다 큽니다 하셔도 좋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그건 네가 쓰고 일로 왔어. 그럼 우리가 할 때 그 밑에 뭐 박았더라? px 대신에? 2분의 1 x제곱 박았었지? 그래. 그거 쓰면 되는 거야. 그거를 준 거야 강원도에서는 이렇게. 줘놓고 나서 이제 이 부등식을 발견했잖아? 그럼 자동이지 뭐. 2의 x제곱분의 1이 있어요? 그러면 2분의 1 x제곱분의 1이 있어요? 이렇게 있고 부등호만 반대로 꺾여요? 0보다는 커요. 이런 부등식을 만들 수 있고 x가 양수인 상태니까 x를 받고 해도 똑같아요. 이제 됐지? 빵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네. 그런 식으로. 미분 가능성은 이제 집에서 해봐. 잘 되겠지. 넘어가. 잘생긴 태우가 저 1885는 도대체 뭘까? 죄수번호도 아니고 1885 연대 살림연도야. 1885.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지나가면서 얘기했는데 숫자가 이렇게 아름답다는 얘기는 계산할 일이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숫자에 주목할 필요가 없어요. 답이 몇 개 나온다고? 한 개 나온다고. 그래.
두 번째 문제가 진짜 재밌어. 이게 1번이 얘고 2번이 적분이 껴있는 문제거든. 근데 2번의 범위를 뭘 줬냐면 C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다음을 푸세요 이렇게 돼 있었어. 2번 문제. 그 적분을 던졌는데 결국 무한등비급수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거든. 문제가 기가 막혀. 진짜 좋아. 진짜 좋은데 어쨌든 그 저기에 있는 그 함수 방정식을 잘 해석해 보면은 C가 0과 1 사이일 때랑 C가 1보다 클 때가 어떤 때는 확대가 되고 어떤 때는 축소가 되고 이렇다는 걸 알아. 근데 뱉어내는 게 뭔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 뱉어내는 걸 좀 찾아가면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 그리고 문제에서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맘대로 미분해도 되는데 이제 그 말이 없으면 0에서밖에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거든. 0에서만 좀 주목해야 되는 뭐 그런 상태야. 보자고. 5-1번. (1885)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대. 얘는 수능에서도 난 중요하다고 생각해. 개인적으로는 그래. C는 1이 아니고 양수래. F' 0값을 구하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F를 모두 구하래. 알파이자 오메가는 얘야. 시작과 끝이 얘인 거지. 이렇게.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첫 번째. 이게 항등식이니까 값을 네 맘대로 막 대입해도 좋고 그 미분이 가능하다고 해서 미분하는 것도 일단 좋은데 값을 뭔가 대입하고 싶어. 뭐 대입할래? x 대신에. 0 좋다. 0 좋다. 0을 대입하면 훌륭한데? 그것부터 하다니. x 대신 0을 대입해. 우리는 문제를 잘 풀고 있지. F0에다가 C의 F0이 되는 거야. 근데 C가 지금 0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F0은 0이라는 걸 알았어. 크리티컬한 조건이지. F' 0인데 F0이 0이니까 너는 이걸 쓸 생각이거든. F' 0은 이렇기 때문에 X가 0으로 가서 X분의 fx의 극한을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서술하면 되잖아. 이제 네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얘가 도대체 뭐냐는 거야. 이게 뭘까? 여기를 봐야 돼. 두 번째 뭐 넣을래? C, AC, CX 넣어보는 거 어떠냐? X 대신에 CX, X 대신에 CX. 빨리 생각해. 저 새끼가 왜 그러는지. CX 넣어보는 거 어때? 오케이? 그 X 대신에 CX를 대입해. 나는 대학을 갔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고 너는 친절하게 써야 되는 거야? X 대신에 CX를 대입하면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그 CX를 저 준식에다 대입한다? 그 F에 CX가 되고 C에다가 F에 X에다 CX를 집어넣으면 X가 되잖아. 뱉어내지? X의 개수가 존재하면 뱉어낼게요. 이런 얘기야. 그래. 그 다음에 또 뭐 넣고 싶니? C분의 X 한번 넣어보면 안 돼? 그건 아니야? 한번 좀 넣어줘. 넣어줘. X 대신에 C분의 X를 넣어. F에다가 C분의 X가 됐어. 지금 위에서 보였거든. X의 개수가 존재하면 뱉어낼게요. 그거 보였잖아. 위에서 보였으니까 저식에다 쓸게. 너는 C에다가 F에 X 대신 CX를 넣었으니까 C제곱 분의 X야. X의 개수가 있으면 뱉어낼게요. C분의 1에 fx인 거야. 상황이 같지? C가 붙어 있어도 뱉어내고 C분의 1이 붙어 있어도 뱉어내고. 아니 여기 C제곱분의 X니까 C제곱분의 1이 앞으로 나갈 거 아니냐고. 위에 있는 상황에 의해서 C제곱분의 1이 앞으로 나가게 되는 순간 C분의 1로 털리는 거 아니냐. 위에 의해서.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CX가 되어 있건 C분의 1 X가 되어 있건 아무 상관없이 툭툭툭툭 뱉어낸다는 얘기야.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로 풀려면 C가 0과 1 사이 있을 때랑 1보다 클 때 나눠서 풀어야 되는데 어차피 C가 0과 1 사이 대충 2분의 1이라고 치면 확대한 거 아니냐. 그지? 근데 C가 2였다고 쳐봐. 그럼 축소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 가지 상황만 얘기를 하고 문제를 서술을 해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은 거야. 됐지? 그리고 마침 이제 그 두 번째 문제 C가 0과 1 사이일 때만 물었었어. 그 본 문제에선 그랬었거든. 이 문제는 내가 지금 안 넣어놨는데 그래서 서술을 C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로 서술을 하고 싶어. 여기까지는 됐지? 이렇게 해놓고 하고 싶어. 우리 뭐 구할 거라고? 이거 구할 거야. 이거. 얘는 x, fx가 뭔지 모르잖아. x, fx랑 원점을 연결한 직선의 길기의 극한이야. 그리고 필요는 없는데 여기 1일 때 1885를 지나고 있대. 여기 1 있고 1885. 어마무시한 점이 여기를 지나고 있대.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0,0을 지나고 있다는 거지. 여기 맘대로 막 생겼겠지. 그런 상태야. 그래도 천천히 시작하자고. 가볍게 x, fx를 박아.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를 하잖아. x, fx가 박히면 너랑 원점을 연결한 직선의 길기는 x분의 fx예요. 그런 말 계속 하잖아. 그건데 C가 0과 1 사이라고 했으니까 그 f의 cx를 하자. f의 cx는 여기가 이제 cx야. C가 0과 1 사이니까 2분의 1 정도 생각하면 돼. 대충 그 정도에 찍어내면 돼. 이렇게 해놓고 잘 찍어야 되는데 f에 여기는 cx를 집어넣을 거니까 x가 그래 cx라고 쓰자 그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근데 혹시 얘가 c 곱하기 fx로 튀어나가는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이렇게 연결하면 얘랑 얘가 무슨 이겠지. 닮음이겠지. 맞지? 좀 더 가볼까? 이쪽으로 가서 야 여기 c분의 1x 이게 있다고 생각해봐. 여기가 이 점이 f의 c분의 1x야. 그래? 너는 뱉는다며. 맞아요. c분의 1 fx가 돼. 여전히 같은 라인에 있지. 이렇게 계속 닮음 도형이잖아. 닮음 도형이니까 이제 이 짓을 계속 하다 보면 그 다음엔 c제곱의 x c제곱 튀어나가고 c세제곱의 x c세제곱 튀어나가고 c네제곱의 x c네제곱 튀어나가고 이해했어? 그럴 거 아니냐. 계속 튀어나간다고. 그러니까 제극한을 구하라는 말은 여기가 0,0 여기 있는 좌표가 c의 n제곱의 x 그 다음에 여기 있는 y좌표가 c의 n제곱의 fx가 된다는 걸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이것도 인정? 닮은 도형이었지? n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이쪽으로 막 가고 얘도 이쪽으로 막 갈 거 아니냐. 그러면 얘의 극한을 구하라는 말은 여기를 세타라고 두면 탄젠트 세타 값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겠지. 그것도 이해했어? 그 탄젠트 세타를 구해. 탄젠트 세타는 c의 n제곱의 x분의 c의 n제곱의 fx야. 그게 x분의 fx네? 이렇게. 그러니까 얘의 극한은 탄젠트 세타와 같고 탄젠트 세타와 같으니까 걔가 x분의 fx와 같고 걔가 1분의 1885와 같고 그러니까 f'0는 너예요 라고 주장하면 되고 원점을 지나는 함수니까 f의 x는 1885의 x예요 라고 하나만 딱 나와. 모두 구해요 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겠어? 대단한 기술을 걸고 있지 않지. 닮음 도형 쓰고 그 다음에 그 미분계수의 정의를 표현했을 뿐이지. 이렇게 지금 갔던 거거든. 그러니까 그 대학교 해설이랑 조금 다르니까 잘 메모를 좀 해줘. 메모해봐. 두 번째 문제가 참 좋았어. 나중에 한번 볼 일이 있을 거야. 적보라고. 이제 쓰고 문제 2번을 구경해봐. 네 선배들은 문제 2번에 1번을 당황해했다. 네 선배들은 2번은 가볍게 웃으면서 풀었고 1번을 당황해했어. 네 선배들은 그랬어. 그때가 언제냐면 여름방학 때였어. 한양 점점 잘생겨지는 것 같아 너. 답안지는 좀 이따 줄게. 미리 주면 재미없잖아.